지난해 초 필자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던 JP 김종필을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만나 3시간가량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다. 56전에 만난 도사가 누구였는가가 인터뷰의 화제였다. 56거사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할 날짜가 다가오니까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하니까 용하게 맞춘다는 도사를 만나기로 했다. 거사를 불과 일주일쯤밖에 남겨놓지 않은 1961년 5월 초쯤이었다고 한다. 죽느냐 사느냐, 성공하면 영웅이고 실패하면 반역자로 사형당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찾아간 도사는 당시 종로의 여관에 장기간 머물면서 영업을 하던 백운학이라는 인물이었다. 김종필 씨 당시 군대 동기로 같이 근무하던 석정선이라는 친구는 사주팔자 보는 것을 좋아했다. 석정선이 서울에서 용하다고 소문났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해서 아침 일찍 석정선과 함께 백운학이 있던 여관으로 갔다. 오전 9시 넘어가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사람 오기 전에 가자고 해서 7시쯤 갔던 것으로 기억난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미 몇 명 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방 건너편의 의자에 멀찌감치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백운학이 나를 보더니만 대뜸 거기 의자에 앉아있는 손님, 이리 와보셔? 가만히 있자. 얼굴을 보니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순간 JP는 엄청 당황했다고 한다. 이거 1급 기밀인데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런 얘기가 누설되면 큰일 나는 듯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같이 간 친구 석정선도 56거사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한다. 이 중요한 비밀을 예상 밖의 상황에서 친구한테 들킨 셈이 됐다. 이어서 백운학이 날린 멘트는 뒤엎겠어. 성공하겠어 라는 게 아닌가. 이 말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안심도 됐다고. 백운학을 만나고 나오는 골목길에서 JP는 친구 석정선에게 다짐을 받았다. 너 거사 계획을 들었으니 너도 같이 가담해라? 하니까 이 친구는 나는 처자식이 있어서 못하겠다 하고 발을 뺐다. 그러면 너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누설하면 안 된다. 만약 누설하면 너에게 총을 쏠 수밖에 없다 하고 단단히 다짐을 받았다. 그 다짐을 받으며 종로 여관을 나왔던 게 벌써 50년 전이 됐다. 당시 백운학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다고 한다. 족집게였다. 상대방을 보자마자 일격에 날리는 점사는 적중률이 90%쯤 됐을 것이다. 해방 이후 백운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도사는 수십 명이 넘는다. 원조 백운학은 대원군의 장자방을 했던 청도 출신 백운학이고 이 원조 백운학이 죽은 이후로 그 후광을 이용하려고 이름을 도용했던 백운학이 수십 명이다. 1990년대 중반 YS 정권 시절에 전국에서 백운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도사를 국정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23명이 나왔다고 한다. 1961년 5월에 종로의 어느 여관에서 방을 잡아놓고 영업을 하던 백운학도 그 수많은 백운학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JP를 봐줬던 백운학은 책으로 공부한 역술가가 아니라 접신이 됐던 무속인 과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접신이 되면 들어온 신이 인공위성처럼 무속인의 귀에다 대고 알려준다. 저 사람 뭐 때문에 왔다. 바로 이거단 하는 식이다. 하지만 접신과에는 한계가 있다. 바로 TO2다. 전발에도 TO가 있는 것이다. 무한정 맞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10년 동안 5만 명이 TO일 수 있다. 자동차 살 때의 워런티 보증기간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이거 넘으면 잘 안 맞는다. 배터리는 유한한 법이다. 이 TO 넘어가면 상대방이 잘 안 보인다. TO 떨어지기 전에 쫓아가서 보는 것이 지혜다.